한 2005, 6년쯤에 이 아반떼 한 1600cc짜리 차를 사신 분하고, 그 다음에 요즘 YF 소나타급의 차를 사신 분하고 엔진룸을 딱 열어보면요. 엔진이 보이죠? 요때 1600cc의 엔진 크기하고 지금 2000cc 엔진 크기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더 작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그러면 똑같이 2000cc라고 해도 옛날 EF 소나타하고 지금 YF 소나타하고 엔진룸을 열어봐도 EF 소나타는 엔진룸에 꽉 차 있고 YF 소나타는 애매한 게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똑같은 2000cc인데, 그런데 오히려 또 요즘 차들이 같은 2000cc인데 마력수가 지금은 아마 이게 한 170 몇 마력 될 거고요. 얘는 거의 150 마력 정도 될 거고요. 똑같은 배기량인데도 힘이 다릅니다. 고정 황제가 타던 캐딜락 차가 있습니다. 저희 경복궁 가면은 고궁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고궁박물관 가시면은 옛날 고정 황제가 타시던 차가 집채만한 차가 있습니다. 그게 배기량이 6000cc입니다. 17마력입니다. 배기량이 6000cc나 되는데 17마력입니다. 소리가 고정 황제가 기록상에요. 이 차를 아주 특별한 의전용이 아니면은 잘 안 탔다, 꺼렸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얘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무 시끄러워갖고 이 백성들한테 폐를 끼친다. 이래서 가능하면 마차를 타고 다녔고 아주 이제 외국 공간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는 이런 것도 탄다 하는 거 그런 거 보여줄 때 아니면은 잘 안 탔다고 해요. 6000cc나 되는 게 17마력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안반 이렇게 깨는 그런 이게 진동 공구 있잖아요. 그거 공구 이렇게 뿜어주는 많은 기계가 막 우당탕탕탕탕탕탕탕 하고 돌아갈 때 여기 이제 압축된 공기를 받아가지고 안반 도도도도도도게 하시잖아요. 그거 하는 기계. 그런 기계가 이 차에 붙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소음이 좀 큰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막 온갖 것들이. 근데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럴 때는 소음이 뭐가 있었겠어요? 애기 울음소리, 고양이, 싸우는 소리.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별 소리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큰 기계가 우당탕탕 거리고 갔으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게다가 힘은 17마력입니다. 지금은 6000cc 차면은 페라리 이런 것들 500마력 튜닝 좀 하면 1000마력 막 이러거든요. 엔진 크기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움직일 수 있는 거리도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연료 효율이 그만큼 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엔진 소리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효바라고 하죠. 자, 보시면은 예전 같은 중형급 차들보다도요. 자, EF 소나타, YF 소나타 또 하죠. 요 EF 소나타의 가장자리, 차체의 요 가장자리, 문 밑에 있는 가장자리, 그거와 노면과의 요거 지상고라고 하거든요. 요거 지상고가요, 12cm였습니다. 근데 지금 YF 소나타는요, 10cm가 안 됩니다. 차가 더 낮아졌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얘네 길이가 짧아졌거든요. 차체가 내려옵니다. 또 하나, 사용되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의 경도가 좀 더 딱딱한 타이어를 쓰게 됩니다. 예전보다도. 딱딱한 타이어를 쓰면은 승차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타이어를 쓰면은 승차감은 좋아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타이어. 자, 이런 일들이요. 왜냐면은 빨리 달리려고 합니다. 고속주행을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차들이요. 예전 차보다 출력이 좋아졌다는 게 더 빨리 달릴 힘이 좋고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차례도 K5에 2.0에 터보를 올리고 아니면 개조를 한다거나 순정 상태에서도 똑같은 차종이 터보를 올리고 이게 뭐냐 출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빨리 달리고 싶어 합니다. 자 보세요. 지상고가 높은 차보다 낮은 차가 차 사신 분이 여기 혹시 쇼바 낮춘 분 계세요? 진양 기수에도 계셨는데 자 쇼바를 왜 낮추셨어요? 네? 자 쇼바를 낮춘 이유가 빨리 달리면서 브레이크를 덜 밟고 확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경주용 차를 보시면은 제가 람보르기니를 안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과속 방지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다 긁고 다닙니다. 사실 제가 살 돈이 있어요. 뭐 까짓 거 하면 되죠. 그런데 과속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달릴 수가 없어요. 자, 차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고속주행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저중심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는요. 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합니다. 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꼬리가 떱니다. 이걸 롤링이라고 하거든요. 차는 얘가 차입니다. 이렇게 하는 진동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진동이 있고 이렇게 하는 진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체가 아래 위로 앞뒤 아래 위로 이렇게 떨릴 수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떨릴 수가 있고 꼴랑지가 이렇게 떨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꼬리가 이렇게 떠는 거는 차체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예? 아반떼. 지금 국내 차 아반떼가 그런 문제가 사실 좀 설계상으로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반떼가 빨리 달리면 안 되는 차입니다. 예. 자, 보시죠. 이게 쇼바가 있고 스프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쇼바랑 스프링이랑 분리되어 있는 차들도 있어요.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차를 뜨지 않고 뜨면은 스프링이 좀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냥 딱 세워놓은 상태에서요. 여기 이제 바퀴가 물려 있겠죠? 세워놓은 상태에서 요 높이, 여기에 가상선을 걷습니다. 이 가상선을 중심으로 해서요. 10점 만점에 7대 3, 6대 4, 8대 2, 거꾸로 8대 2, 9대 1. 이게 무게중심의 배분 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 RV 타시는 분들, SUV 타시는 분들은 요게 중심이 위에 더 많습니다.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 숫자가 더 큽니다.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요, 요게 거의 비슷하든지 차를 만드는 고속주행을 위한 차들은요, 이거를 낮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걸 스프링 매스라고 합니다.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무게란 뜻입니다. 지탱할 수 있는 무게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차 중에서 요게 높은 차들은요, 전복을 잘합니다. 우리나라 차 중에서 전복을 제일 잘하는 차들 보면 주로 이제 경차들 보면은 뒤뚱뚱이나 홀라당 넘어가거나 다마스 이런 것들 있죠? 그거보다 코란도가 더 잘 먹는 것 같은데. 자, 쌍용차가 왜 쌍용을 얻어먹냐면요. 맞아요. 쌍용차의 스프링 매스가 가장 최악입니다. 특히 렉스턴이 제일 잘 넘어갑니다. 코란도하고 렉스턴. 네. 무게중심이 다 너무 위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렉스턴 사망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전복 사망사고가. 실제로 많이 났습니다. 코란도는 워낙 또 설계 자체가 옛날 거였고,
그래서 지금 차들은요, 이 숫자를 9대 1까지 이렇게 하려고 갑니다. 근데 일반 승용차 갖고는 이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공도를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F1 차들, 아니 뭐 경주용 차들 가보면은 심지어는 차에다가 이렇게 에어 스포일러까지 여기다 이렇게 달잖아요. 공기를 주행을 하면서 공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누를 수 있게. 그러면 쇼바 길이는 거의 뭐 한 요거밖에 안 되죠? 최대한 낮춥니다. 그래야지 고속 주행할 때 이 꼬랑지가 떨리는 이걸 롤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롤링을 하질 않습니다. 만약에 롤링을 하면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직진 운동을 해야 될 차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속도가 날 수가 없잖아요. 일반 차들도 점점 여기에 근접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똑같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달리고 싶어요. 인간의 욕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크기가 작아지면서 출력이 높아지고 이런 시대에 쇼바도 낮춰집니다. 그 다음에 고속주행을 하는 차가 타이어가 말랑말랑하면은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타이어 수명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딱딱해집니다. 그 다음에 마찰 계수도 올라가야 돼요. 고속주행을 하려면. 자, 이게 다 빨리 달리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자, 보십시오. 엔진 소리가 예전에는 제일 컸습니다. 차에서 발생하는 소리 중에 엔진 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90년대 말에 방음을 할 때만 해도요, 아이고, 엔진 소리 좀 조용하게 좀 해주세요. 이러고 와가지고 상담을 했거든요. 지금은, 차가 얼마짜리인데 하체 소음이 개판이야. K5 가지고 계신 분 여기. 이번 기수에 안 계신가? 자, K5 가지신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좀 많이 타잖아요. 저거랑 빨리 달리려고 그 차를 샀는데, 이쁘기도 하지만은, 밑에서 되게 소리가 많이 올라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현상인데다가, 그 다음에 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마찰 계수가 올라가니까, 또 밑에서 진동도 커지고, 마찰음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요즘 차들은, 이 차들이 근데 K5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자, 방음 시대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차는 갈수록 고급스러워지고 더 빨라집니다. 엔진도 더 조용해지고. 그런데 사람의 욕구는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엔진 소리에 묻혔던 바닥 소리가 얘가 더 커요. 자, 아까 상세 얘기 나왔죠? 바닥 소리가 얘에 묻혔거든요. 그래서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근데 이놈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얘가 이제 1등이 된 거예요. 바닥 소음이. 그러니 밑에서 올라온 소리를 시끄럽다고 느끼는 겁니다. 차는 예나 지금이나 잘 굴러가고 있어요. 방음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차는 그냥 가면 됐지만은 이젠 더 조용한 차, 더 개성 있는 차, 이런 걸 원하는 시대에 재수없게도 이 자식이 밑에서 소리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사놓고 이제 방음을 해야겠구나. 예전 방음은 방음도 아니었던 게 기껏해야 천장에 엠보싱 붙이고 천 이렇게 잠깐 막 붙이고 그것도 흡음재입니다. 흡음재의 종류예요. 지금은 진짜 방음공학이 적용이 돼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앞으로 방음 시대가 온다는 얘기는요, 이 방음을 원하는 이 소비가, 수요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음에 선점을 해야 됩니다. 레드 오션이 되기 전에 아직까지는 블루 오션이거든요. 차 사가지고 방음하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차 사가지고 지금은 차 사면 당연히 하는 게 썬팅입니다. 이거는 거의 100%에 가깝게 됐잖아요. 시장의 포화 상태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레드 오션입니다. 그러다가 광택 시장이 차 출고된 거에 한 1년, 2년, 3년 정도 지날 때 광택